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어쩌면 글로벌 경제가 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모순에 대한 겁니다. 바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 위에 세워진 시스템이라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죠. 시작부터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경제 시스템이 애초부터 상환이 불가능한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37조 달러.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경 원이 넘어가는데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액수죠. 이 문제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단순히 빚이 많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현대 국가들이 이 어마어마한 빚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방식에 있습니다. 뭐 옛날부터 그랬어요. 정부가 세금만 열심히 걷는다고 해서 이런 엄청난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다른,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왔죠. 과거랑 현재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과거에는 뭐랄까 좀 무식한 방법이었죠. 돈 빌려준 사람을 그냥 힘으로 없애버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훨씬 세련된 방법을 씁니다. 바로 돈을 더 찍어내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내가 갚아야 할 빚의 실제 무게도 그만큼 가벼워지는 효과가 생기니까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예요. 미국은 전 세계가 쓰는 돈, 바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자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한테 떠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인용구처럼 사실상 전 세계가 미국의 빚을 같이 갚아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근본적인 경제적 압박이 결국에는 지정학적 갈등, 그러니까 나라들 사이의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특히 요즘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요, 바로 이 불안정한 경제 구조 위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패권 다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나라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이 기존의 규칙을 깨는 위협적인 존재인 거고요. 반면에 중국은 너희 서구 중심의 규칙은 이제 끝났어. 우리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목표도 방법도 완전히 정반대를 향하고 있으니 충돌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인데요.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 싸웠던 독일이나 일본보다도 더 큰 위협으로 중국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서로 양보하거나 타협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경쟁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갈등은 두 나라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그 후폭풍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럽은 지난 20년간 사실상 성장이 멈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빚은 많은데 성장은 안 되고 또 시대의 흐름인 디지털 전환에도 뒤처지면서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문제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유럽연합이 스스로 정한 기준이 GDP 대비 부채 60%인데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이걸 훌쩍 넘어서 거의 2배에 가깝죠. 특히 프랑스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자칫하면 유럽의 새로운 위기를 불러올 시한폭탄을 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우리 한국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안타깝지만 우리도 만성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복합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죠.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 1등이라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지고 있고요. 온갖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나오기도 힘든 환경입니다. 결국 경제 전체 활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들의 진짜 뿌리는 과연 뭘까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해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게 진짜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와 비슷한 도전에 직면했던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을 보세요. 이 나라들은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서 경제 활력과 재정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게 뭐냐면 기업한테는 사람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유연성을 주는 대신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는 국가가 든든한 안전망과 재교육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건 정말 거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모델이죠. 사실 우리가 마주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기술적인 해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뭘 해야 할지 대부분 알고 있어요. 빚을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연금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걸 실행할 힘, 즉 사회적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들 고통분담은 싫어하고 정치는 표를 의식해서 인기 없는 정책은 추진하지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모두가 자신의 이익만을 외치며 극심하게 분열된 시대에 과연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고통을 나누고 어려운 길에 함께 가자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